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김한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장석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연일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장석 의원입니다. 도정 질문에 앞서 코로나 4차 대유행을 우려하는 분위기 속에서 도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따뜻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바람이겠습니다마는 전라남도가 코로나19로부터 보다 안전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집행부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겪으신 뼈아픈 상처에게 나와 내 가족에게 관계된 일이라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2년 3월 공보처 통계국에서 작성한 6.25 사변 피살자 명부가 국립중앙도서관과 정부기록보존소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법례에 보면은 계대군에 희생당한 군경을 제한 공무원과 민간에 대한 성별, 연령, 성명, 주소, 본적, 피해 장소, 피해 연월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료를 보면은 전국 민간인 학살자가 59,964명입니다. 근데 전라남도는 전국 학살자의 72.6%인 43,511명입니다. 전라북도는 우리 전라남 다음으로 피해자가 많은 지역인데 전국 학살자의 9.4%밖에 안 됩니다. 우리 전남은 72.6%입니다. 전라북도는 우리 전남의 12.9%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피해가 가장 큰 영광군은 21,225명으로 전국의 35%, 전남의 49%입니다. 전국 여성 학살자가 15,956명인데 전남 여성 학살자는 무려 전국의 87%나 됩니다. 13,946명입니다. 그리고 영광 여성 학살자는 7,914명, 전국의 46%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영광 10세 이하 어린이 희생자가 3,531명입니다. 여성 학살자와 10세 이하 어린이, 갓난아기 아기를 포함해서 무려 11,445명이나 이렇게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은 대통령 직속기관인 진실 하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 결과를 보면은 계대군에 희생당한 숫자보다 우리 국군과 경찰의 학살당한 희생자 숫자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계대군에 희생된 사람이 2,093명인데 우리 국군과 경찰에 의한 민간 희생자 수가 무려 2.4배인 4,985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이 자료가 잘못됐나 전라북도를 봤습니다.
전라북도도 진실하여는 과거사 정리의 조사 결과를 보면은 계리군에 희생당한 사람이 961명입니다. 우리 국군과 경찰에 희생당한 사람은 1191명으로 더 많습니다. 이런 뼈아픈 과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정확히 모르고 20여 년의 의정활동을 해왔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저와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사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서는 6.25 학살 사실의 피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대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이장석 의원님께서 현대사에 너무나도 가슴 아픈 역사를 재조명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25 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은 이념이 첨예하게 대립한 가운데 점령지 내 상대편 조력자 등을 색출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까지 학살이 된 가슴 아픈 현실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광군의 민간인 피해자가 전국의 35%인 21,225명에 달한다는 이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서 저도 정말 말문이 막힐 정도로 가슴이 아픕니다. 억울하게 유명을 달리하신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유족분들의 그동안의 인고의 세월 동안 슬픔과 아픔에 대해서도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한국전쟁 민간인 피해 현황은 1952년 공보처 통계국 조사에 의하면 총 59,964명 학살 피해자 중 전남이 43,511명으로 전국의 73.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보다 3년 늦은 1955년 대한민국 통계연감 기록은 총 12만 8,936명 학살 피해자 중 전남이 69,787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1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 결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과 관련해서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내 4,915명이 신청하였고 희생자 7,078명이 진실이 규명된 바 있습니다. 제1기 진화위는 짧은 접수 기간과 신청 사건 위주의 조사 방식의 한계로 인해서 전체적인 희생자 규모를 밝히지 못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통계연감에 기록된 피해 현황은 10% 수준에 그칠 정도로 조사되지 않는 피해자가 많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우리 집행부 담당 부서 팀장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6.25 전쟁 때 우리 전라남도 희생자가 몇 명이나 된 줄 아냐 그랬더니 7,078명이라고 대답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물론 여러 자료가 있지만은 지금 국립중앙도서관과 정부기록보존소에 보관되어 있는 것은 정확한 구체적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별, 성명, 나이, 피해 장소, 피해 연월일, 번적 주소 이렇게 정확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숫자만큼은 정확하게 희생자로 분명히 우리 지사님께서 생각을 하시죠. 예, 저도. 근데 통계 영감에 보면은 1955년도 통계 영감에 보면은 훨씬 더 많습니다. 2배가 넘습니다.
12만 8,936명입니다. 그리고 육군사관학교 교재 한국 전쟁사에도 그러니까 550페이지로 나와 있는 모양이에요. 거기에도 12만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우리 통계 영감에도 6만 9천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7,800명으로 이렇게 알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런 정확한 자료조차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22개 시군에 대해서 일용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었겠는가? 일용사업을 보면은 어떤 군은 도에서 지원이 된 시군도 있고 어떤 군은 영광군 같은 경우에서는 군비로 다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용제 사업비도 영광이 제일 많은데도 영광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매년. 어떤 데는 몇 천만 원도 됩니다. 영광을 적게 줬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주 같은 데는 유일하게 22개 시군 중에서 나주는 본인 부담을 50만 원씩 매년 시키고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행정입니까? 다른 데는 2천만 원, 3천만 원 지원하면서 나주에서는 어떻게 본인 부담을 자부담을 50만 원씩 매년 했었어요. 그건 집행부에서 제가 받은 자료를 보고 지금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자료를 보면 전라북도는 전라남도의 12.9%밖에 안 됩니다. 전라남도가 전라북도의 7.8배입니다. 희생자가. 그런데 전라북도는 이미 94년, 27년 전에 94년과 2019년에 두 번에 걸쳐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전남은 전국에서 73%가 될 정도로 가장 희생자가 많은데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실태조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지가 71년이 됐습니다. 당시 그 상황을 기억할 만한 분들은 이미 80이 훌쩍 넘으셨습니다. 80이 넘으셨기 때문에 기억이 흐려지고 남아있는 삶의 길이가 점점 짧아집니다. 이분들이 돌아가시면은 아무리 조사를 하고 싶어도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진실은 영원히 역사 속에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서 실태 조사를 실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법무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사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용자 사업 군비에 대해서 대체로 차이가 많고 또 도비 지원이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사님 죄송합니다. 지원 이런 걸 떠나서 우선적으로 먼저 시급한 것은 이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다 80이 넘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실태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럼 제 답변 그리고 드리겠습니다. 나서 그 다음에 지원을 고민을 해야 되겠죠. 아까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 순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태 조사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숫자가 이렇게 많은 경우는 오늘 사실은 우리 의원님께서
도정 질문해 주신 과정에서 저도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정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희생이 됐고 왜 이렇게 우리 지역이 많이 희생이 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도 사실은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1기 조사위가 진화위 조사가 사실은 아까 7천여 명으로 굉장히 미흡했기 때문에 지금 2기 진화위를 구성해서 1기 때보다 지금 접수 기간을 1년이 아니고 2년으로 늘리고 조사 인력을 보강해서 지금 현재 접수 신청 중에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태 조사와 함께 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서 이 신청이 돼서 조사를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우선 하는 게 첫 번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희생자에 대한 접수 조사가 대대적으로 이렇게 피해 보신 분들에 대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먼저 강구하면서 실태 조사도 병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가족이 희생된 집안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신청을 할 수가 없죠. 접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인지를 못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지금 접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홍보를 해도. 제가 생각돼서는 제 생각은 각 마을별로 영역을 맡겨가지고 마을별로 나이 드신 연세가 드신 분들한테 그 마을 사정을 이야기를 들어서 조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청 접수만 받아가지고 그 숫자가 파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그래서요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이 네. 이제 전에 공보처 기록도 있고 대한민국 통계 영감 있잖아요. 그런 걸 참고해서 실태 조사를 벌이는 것이 결국은 접수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도 해드리고 또 실태도 조사하면서 2기 진화위 조사 결과를 보면서 최종적으로 실태 조사를 이렇게 마감을 하고 확실하게 저희들이 조사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전라북도에 보면은 진실과 하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조사 결과 2,15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6.25 사변 그 피살자 명부에 보면은 인적사항이나 모든 것이 정확히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5,603명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실태 조사를 했는데 5,603명의 이게 그 6.25 사변 피살자 명부의 그 숫자에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고창이 두 명 차이밖에 안 나. 2명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6.25 사변 피살자 명부보다. 그래서 지금 진실과 하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에서 조사한 것은 전혀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조사했던 사람들 이야기를 조사관을 내가 한번 만났어요. 그분도 그걸 조사를 하면서 당시 전남대학교 대학원생이었는데 그 박사학위까지 받았어요. 그 부분으로 그 논문을 써가지고 나중에는 여비가 없어서 조사가 중단이 됐답니다. 아무리 대통령 직속기관이지만은 진실과 하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조사한 것은 우리가 절대 신뢰할 수가 없는 숫자입니다. 피살자 명부의 모든 사항이 정확하게 번적 주소, 나이, 성별, 피해 자소, 피해 연월일 이렇게 정확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정확한 숫자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라북도도 실태 조사를 하니까 그 숫자하고 큰 차이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정말 열심히 조사를 하다 보면은 거의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시간이 없으니까 예, 최선을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하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협력단에서 조사한 전북 도민들의 설문조사를 보면은 추모공원과 유령시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응답자 1019명 중에서 86%가 860명이 찬성을 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7%만 필요가 없다고 대답을 했어요. 답을 했어요. 그럼 우리 전라남도에 12.9%밖에 되지 않는 전라북도에서도 추모공원에 유령시설을 갖춰야 된다고 전라북도 도민들이 86%가 이 찬성을 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도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영역을 맡겨서 첫째, 도민들한테 이 추모공원이 필요한가? 유령시설이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장소에 할 것인가? 이렇게 설문조사를 전라북도처럼 실시를 해서 전라북도는 이미 유령사업 및 그 학살자 명예회복을 위해서 유령사업 및 추모공원 개발에 영역을 이미 마쳤습니다. 영역을 마쳤는데 추진하지 못한 이유를 전라북도 의회로 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지금 평화공원에 조성하기로 했는 추진을 하기로 했는데 평화공원 내에 지금 유해 발굴을 하고 있답니다. 그 유해 발굴 조사가 끝나면은 추진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전라남도는 현재는 이렇게 시군을 돌아가면서 이런 길을 지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근데 거기서 다 체육관에서 모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에 73%나 된 희생자가 많은 전라남도가 시군을 돌면서 도 차원의 유령시설이 없어가지고 각 시군 돌면서 체육관에서 이런 길을 모셔야 되겠습니까? 이게 억울하게 희생당한 분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우리 도 차원의 추모공원 및 유령시설 추진이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더구나 우리 희생자 수가 이렇게 5만 명이 넘을 정도로 현대사회의 가장 큰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역사적 사실을 재조명하고 우리가 교훈으로 삼고 또 희생자분들의 넋을 우리가 위로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추모공원과 추모시설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도 전체 우리 유족이나 희생자 연합회 또 도민의 의견들을 듣고 방금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영역을 통해서 어떤 필요성은 다 공감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필요성도 다시 한번 재조명해보고 어떻게 설치하는 게 좋을지 여부에 대해서 영역을 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아유, 긍정적이고 성실한 답변 지사님 감사합니다. 자유로 들어가셔서 좋습니다. (1952년 3월) 공보처 통계국에서 작성한 6.25 사변 피살자 명부 외에도 1955년 발간된 대한민국 통계영감에는 민간인 피살자가 12만 8,936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육군사관학교 교재인 한국전쟁사에도 555페이지의 학살자 수를 12만 명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지 어느덧 71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아직까지도 6.25 전쟁 중 억울하게 돌아가신 민간인 학살자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차 확보되지 못한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비단 계례군과 빨치산에 의한 민간인 피살자보다 우리 군경에 의해서 민간인 피살자가 더 많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할지, 왜 그동안 철저하게 은폐되었는지 의문과 놀라움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당시 희생을 가까스로 모면했던 분들이 죽기 전에 학살 전무라도 꼭 밝히고 죽겠다, 이대로는 눈을 감을 수가 없다라고 그런 결의도 보였다고 합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전라남도는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서 6.25 전쟁 동안 민간인 학살자들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71년이 되어 유족이나 민간인 학살을 목격한 사람들이 사망하고 있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억울하게 희생당한 분들에게 그 무엇으로도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없지만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억울하게 희생당한 분들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도 시켜드리고 추모 공원을 조성하여 일용시설을 갖추어서 22개 시군 유족들이 가해자 주체의 구분 없이 함께 모여서 모든 종교가 합동으로 이런 길을 지냄으로써 이 땅에 더 이상 억울한 영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도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8년 교육위원이 돼서 교육청 첫 업무보고에서 가끔 언론에 조부모와 부모를 학대하고 살해하는 반인륜적인 범죄가 증가하여 우리 학생들의 감성과 인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조부모님과 부모님 생신 때 1년에 한 번이라도 감사의 손편지를 12년 동안 쓰다 보면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시작하지만 차츰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조부모님과 부모님을 더 사랑하고 더 공경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업무보고에서 생신 때 손편지 쓰기를 제안을 하니까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녹취록을 보면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제 제안이 교육 현장에서 반영되지 않아서 같은 해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성은 교육감님께 조부모님과 부모님 생신 때 손편지 쓰기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재차 강조를 하니까 여기 녹취록을 보면은 교육감님 답변이 부교육감님께서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약속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3월부터는 단위 학교에서 꼭 실행될 수 있도록 일단 제가 책임을 지고 약속을 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관심을 갖고 계속 알아봤지만 적극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저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교육감님 답변 속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왜 의원들이 건전한 대안을 제시를 하면은 반영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교환 의원님께서 우리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그 일환으로서 부모, 조부모님께 생신이라든지 어버이날 때 손편지 쓰기를 제안을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위학교 교육과정 설명회라든지 또는 공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부모님, 조부모님께 편지 쓰기를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범 사례가 이제 몇 개 학교를 중심으로 지상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학교 단위의 자율성을 이렇게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이렇게 이제 권장한다 하더라도 학교 구성원들의 판단이라든지 또는 교장 선생님 판단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실시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이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고 잘 실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근데 벌써 제가 질문한 지가, 지적을 한 지가, 제안한 지가 벌써 2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3일 전에도 TV에 세 자매가 아버지를 살해하고 또 그 뒤에 어머니를 살해한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리고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 손주들이 집에 오면 냄새가 난다고 잘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골에서 이러다 보니까 땀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렇게 꺼려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랫집에서도 며칠 전에 강주에서 아들이 집들이를 했는데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오시지 말라고, 창피하다고. 그 말을 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12년 동안 처음에는 의무적으로 쓰겠죠. 쓰다 보면 할아버지에 대한,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사랑도 더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뜻에서 지적을 했는데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교육감님께 지적을 했더니 내가 책임을 지고 3월부터는 단역교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도 시행이 잘 되지 않아서 제가 2019년 그 다음 연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더니 우리 교육감님 답변이 녹취록에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공문에는 생신날, 어버이날,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께 감사의 손편지 쓰기 지도를 하십시오. 이렇게 공문을 보냈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 시행된 데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2020 교육계획에는 인성교육 강화 실천 과제로 편지 쓰기 활동을 명시해서 추진할 계획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공문을 보낸 것도 중요하지만 공문을 보내고 실시한지 안 한지 확인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시행하겠다는 것은 약속입니다. 우리 전라남도의 최고 수장인 교육감님과 부교육감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리 전남 교육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인성교육 강화 그 일환으로서 편지 쓰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누차에 걸쳐서 강력하게 권장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건 사실이고요. 나름대로 학교 단위 자율적인 이제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에서 잠깐만요. 예. 자율적인 판단이라고 그러는데 왜 위에서 집행부에서 교육감께서 지시를 하면은 이 일사불란이 잘 움직여지는데 왜 의원들이 제안을 제시하면은 이렇게 시행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왜 권장을 자율적으로 운영이 된다지만은 의원들이 제안한 것도 우리 교육감님께서 지시한 거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이걸 뭐 강제하도록 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시하거나 그래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우정사업본부라든지 굿네이버스라든지 초록우산재단 같은 경우에서 이런 편지 쓰기 공모전 같은 것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다양한 방식으로 좀 하려고 하고 합니다. 이게 보면은 아직까지도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학생들에게 이제 편지 쓰기 하는 것 전통적인 방식 중에 하나인데,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고 아이들이 하기를 싫어하니까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측면에서는 좀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는 이제 이 적극 권장 차원을 넘어서 반드시 이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 사업을 진행해 가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님, 지금 가끔 언론에 조부모님과 부모를 학대하고 살해한다는 그런 보도가 가끔 이렇게 자부합니다. 그러는데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정말 그 편지를 생신 때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다 보면은 그 학대 사례는 많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좋은 제안 아닙니까?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제안이면은 네. 시행되도록 해야죠. 그러지 네. 않겠습니까? 예, 어쨌든 이제는 제가 질문을 한다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저한테 오늘 아침에 공문을 가지고 갔습니다. 지난주에 아주 적극적인 공문이었습니다. 왜 질문을 하기 전에는 그런 적극적인 공문을 안 보내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정 질문을 한다고 집행부에서 아니까 지난주에 공문이 와갖고 공문을 저한테 아침에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공문을 보내면 모든 학교에서 시행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관심 갖고 예, 좋은 사업이니까 잘 추진될 수 예, 있도록 말씀하신 대로 좋은 주십시오. 사업이고요. 그래서 올해는 학교 단위 자율사업 선택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인성교육 강화의 일환으로서 편지 쓰기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학교가 전체 822개 학교 중에서 233개 교가 이게 편지 쓰기를 주요한 자율 사업으로 선택하겠다라고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합니다. 그만큼 교육은 국가 사회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올바른 교육 정책과 방향 설정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소중한 분들께 생신 때 쓰는 손편지는 인터넷과 핸드폰 등 온라인 문화에 익숙한 우리 학생들의 정서 함양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처음에는 의무도 되고 시작을 하지만 한두 번 편지를 쓰다 보면 점점 부모님과 조부모에 대한 사랑과 자신도 모르게 가족을 생각하고 이 사람을 더 공경하는 마음가짐을 갖추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도 학생들을 인성교육을 통해서 온정이 넘치는 지역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본위원의 제안을 적극 교육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이 안 되면 9월에 제가 또다시 도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적에 감사드리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육위원을 떠나니까 이런 기회가 쉽지가 않아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에서 WK 뉴딜 국민그룹 박한긴 총재님께서 조금이나 도움을 주겠다고 저에게 마스크를 200만 장을 기부하겠다고 하셔서 도의원인 내가 기부를 받는 것은 좋은 모양이 아닐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저에게 기부할 200만 장, 마스크 200만 장을 전라남도에 100만 장, 도교육청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100만 장을 기부하시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받아주셔서 전라남도는 5월 20일 날 마스크 100만 장을 기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 교육청은 기부심의위원회가 없다고 기부를 받지 못한다고 거부를 했습니다.
재난지원금으로 인해서 교육부에서 금년에 국비가 2천억이 감액이 됐죠. 그래서 교육청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기부심의위원회가 없다는 이유로 마스크 100만 장을 거부한 조사는 이해할 수 없는 구태의거나 좀 탁상행정의 단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관님이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살펴보고 그 심의위원회가 없어서 안 된다면 최단 시간 내에 구성을 해서라도 의원님의 소중한 정성과 뜻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분은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또 아니고 이른이 훨씬 넘으셔서 정치의 뜻도 전혀 없는 분입니다. 순수한 마음입니다. 무려 우리나라 170개 기관 단체에 2,500만 장을 기부하신 분입니다. 이런 분들한테 기부심의위원회가 없으니까 우리는 받을 수가 없다. 이건 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부교육감님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당장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고. 그래서 그 마스크를 100만 장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고. 조목자 지시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일주일이 훨씬 넘었는데도 아무 답이 없습니다. 지금 재정적으로 어렵다면서도 지금 마스크 사비를 시군에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예산을. 그리고 학교 운영비에 쓰라니까 학교장님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아이 운영비는 쓸 데가 많은데 그걸 마스크를 구입을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학교에 다 구입을 또 못하니까 학부모들이 또 구입을 합니다. 이런 형편에서 기부심의위원회가 없다고 그래서 100만 장 마스크 기부를 거부한다는 것은 그분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절차가 뭐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절차는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 아침에 통화를 했더니 아무 연락이 없다고 합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는. 예, 전라남도는 5월 20일 날 100만 장을 기부하기로 되어 있는데 예. 마스크 100만 장을 기부하는데 왜 저희들이 뭐 소소한 그런 절차를 가지고 받지 못하겠다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좀 잘 살펴서 아니, 최단 시일 내에 아니 제가 예, 담당 과장이랑 다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우리는 기부심의위원회가 없어서 받기가 곤란합니다. 기부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면 되지 않겠냐. 예, 교육청은 기부심의위원회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코로나 전국에서 마스크 기부했다고 해서 그것을 문제 삼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예, 감사에 대해서 그걸 누가 지적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예,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도 끝까지 아무 연락을 오늘 아침에도 통화를 했는데 아무 연락이 없답니다. 예, 그래서 전라남도 교육청은 포기하겠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예, 어쨌든 적극 행정 차원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도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양보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